자, 그렇다면은 이제 만병통치약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 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만병통치약은 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병통치약에 대한 얘기는 기원전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최초로 기록된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예, 수메르인들은 석판에다가 문자와 그림을 남겨놨죠.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그 석판에 이 만병통치약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바로 아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양귀비로부터 양귀비를 가르게 되면 거기에 수액이 나오는데 그 수액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아편이 진통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아편은 약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편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아편이 현대 제약의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바로 1804년의 독일입니다. 독일의 프레드리 제르트너라는 학자는 이 양귀비로부터 만들어진 아편에서 그 약효를 갖고 있는 그 성분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 성분이 바로 모르핀이죠. 네. 제르트너는 모르핀을 추출한 후에 이 성분을 추출한 이후에 모르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모르핀이라는 이름은 모르페우스, 즉 꿈의 신 이름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제르투너가 모르핀을 추출하긴 했지만 하는 방법을 찾아내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대량 생산하는 부분은 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시 독일의 다름슈타트에 엔젤 약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약국하는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에 엠마뉴엘 머르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후손이었죠. 네. 이 사람이 제르투너가 추출한 그 모르핀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모르핀 약을 생산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르핀 약이 현대 제약 기업의 탄생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머르크가 만들었던 이 모르핀 약은 생약 기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약 기반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생약 기반은 한마디로 식물의 원액으로부터 약 성분을 직접적으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출된 그 성분들을 알카로이드 계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르핀은 알카로이드 계열의 생약의 한 종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카로이드는 어떻게 특징 지어지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따라서 알카로이드 계열의 생약들은 몰핀만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많은 약들이 생약 성분의 약들이 알카로이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했던 몰핀이죠. 그리고 대마도 알카로이드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시작됐던 카페인 또 역시 알카로이드. 그리고 니코틴 또 알카로이드 계열. 코카인. 그리고 끝으로 퀴닌까지.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카로이드 계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통점이 다들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한 부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여러분이 다른 거는 다 익숙한데 그 퀴닌 성분만 익숙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참 각광받고 있는 클로로퀴닌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말라리아 최로제를 개발했던 바로 그 클로로퀴닌이 바로의 원물로가 되는 것이 바로 퀴닌이라는 아주 오래된 그런 생약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의상 이 알카로이드 계열의 약들을 지도에 표시를 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 재배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표시한 곳들은 사실 식민지들이에요. 식민지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역에서 이러한 그 식물이죠. 식물 원료들이 재배되었다는 것은 원래 거기서 산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식민지에다가 값싼 노동력으로 이러한 그 식물들을 생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들을 재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카로이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아주 친숙한 그러한 성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알카로이드 계열의 그런 성분들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약들은 머리가 아픈데 먹어도 감쪽같이 낫고 이빨이 아파도 낫고 다리 상처기가 나도 아프고 어디든 아픈 곳은 다 먹기만 하면은 다 나아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알카로이드 계열의 약들이 공통적으로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죠. 두통이 났을 때 그 두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전달되는 것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각을 마비시키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인체의 그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서 치유를 하게 되죠. 시간을 버는 것이죠. 통증이라는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인체가 힐링할 수, 셀프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어준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알카로이드 성분이 갖고 있는 이 감각마비라는 공통적인 특성은 동전의 양변 같은 야누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 편으로는 진통제의 특성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환각제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제가 말한 알카로이드 성분을 농축시키게 되면 대부분 다 마약이 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알카로이드 성분이 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죠. 자, 그래서 그 알카로이드의 중독성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 알카로이드의 중독성을 갖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진통제를 개발하는 노력이 이제 진행됩니다. 비알카로이드 계열의 진통제의 시작도 역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집트죠. 기원전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부터 전수되는 민간 요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죠? 버드나무죠. 당시에 이미 버드나무 껍질을 끓여서 마시면 진통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민간 요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민간 요법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버드나무 껍질 성분으로부터 추출한 살리실산이라는 약이 이제 보편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역시 생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찰스 게하르트라는 사람이 이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틸을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하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들었던 합성해낸 이 아세틸과 살리실산을 결합한 이 물질이 진통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틸과 살리실산 합성한 이러한 새로운 물질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바이어란 인물이 대량 생산이 되는데 그래서 내놓은 제품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스피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스피린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은 역사적으로 제약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 이유는 아스피린은 최초의 화학 합성 약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프레드릭 바이어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냐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바이어는 염력 공장 주인이었습니다. 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대대로 그러니까 옷감에 염색하는 그러한 염료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화학 물질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죠. 그래서 생약으로부터 추출한 게 아니라 화학 약품을 합성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첫 번째 약이 바로 아스피린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제약업의 시작은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머르크가 시작했던 생약 기반의 제약회사, 그리고 염력공장 출신인 바이어가 만든 화학 합성 기반의 제약회사, 이 두 가지로 제약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이후에 많은 역사의 구국을 거치게 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대공황,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두 부류의 양쪽으로 갈라졌던 이 두 개의 다른 제약 기업들이 서로 합종 영맹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의 제약 회사들은 생약 기반과 화학 기반 나누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막 뒤섞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 제약 산업이 그렇게 해서 현대 제약 산업이 형성이 되었습니다.